풀옵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트림을 정해놨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을 도와드리는 차량주치 김실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이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이죠. K3 가격표를 읽어드리면서 요감 먹을 트림, 김실장이 추천하는 트림, 풀옵션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을 선정한 다음에 각 차종별 장기렌트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에 이어서 K5 차량을 이제 한번 가격표를 만들어 보고 장기렌트 견적서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제 옆에서 같이 보고 설명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트림들 세 가지 선정한 다음에 장기렌트 견적까지 만들어 보는 요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K5를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필요한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격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렌트 견적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가격표 이제 바로 넘어와 봤습니다. 가격표 제가 아까 다운받는 거 알려드렸죠.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매 정보 들어간 다음에 고객님이 이제 카탈로그랑 이제 그런 거 원하는 거 차량 선택해서 다운받으신 게 바로 요 화면인데요. 자, 일단 먼저 가솔린 기본 2.0 가솔린 기준부터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옵션들이 도움이 될 거고 어떤 옵션은 도움이 되지 않는지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진행해봐 드릴게요. 자, 뭐 누 엔진 2.0 가솔린 쓰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쓴다. 그 다음에 뭐 액티브 에코 시스템이 있다. 그 다음에 에어백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있다.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있다. 급제동 경보 시스템 있고,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삐비비비비, 우리가 주차할 때 뒤에서 이제 후진하면서 주차를 할 때 거리 간격 관련해서 안내해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제화가 되어서 무조건 이제 차를 판매를 할 땐 꼭 들어가야 되는 사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급제동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면 급제동을 하고 나면 지가 알아서 깜빡이를 깜빡 해주는 거, 뭐였지? 비상등을 계속 눌러주는 거, 그 기능이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 브레이크 같이 들어갔다. 뭐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도 기본적으로 다 요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16인치 휠, 가장 기본적인 휠로 들어가고, LED DRL이라고 해서 요거 주간 주행등이라고 해가지고 불을 켜지 않더라도 항상 낮이든 밤이든 계속 켜지는 이 라이트가 요 LED DRL이라고 하는데, 자, 말을 잘못했어요. 낮에는 무조건 켜지고 밤에는 켜질 때가 있고 켜지는 차가 있고 안 켜지는 차가 있고, 밤에는 이제 우리가 헤드램프가 들어갈 거니까 이거를 끄는 차도 있고 계속 켜지는 차도 있는데, 요건 사양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자, 우리가 아까 누르끼리한 그 램프 봤잖아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 다음에 측면 방향 지시등, 요게 이제 휀다에 들어가는 이제 깜빡인데 요거를 이제 따로 표시를 해놨네요. LED 보조 제동등. 자, 우리가 LED 보조 제동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트렁크 쪽에 그 중앙에 있는 등을 보조 제동등이라고 하는데, 요 등이 LED로 기본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알아서 우리 편집자가 올려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블랙 원톤 인테리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흑백의 LED 3.5인치 LED가 계기판으로 들어간다. 클러스터라는 얘기는 계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 룸미러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그 밑으로 내리면 이제 조금 어둡게 나와가지고 뒤에서 그 쌍라이트 켜고 있는 애들 이제 그거를 좀 눈부시지 않게 만드는 기능인 거고, 다시 위로 올리면 다시 정상적인 거 되는 건데, 뭐 하이패스 룸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지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룸미러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크래시패드 인몰드 스티치라고 하면 이제 이거 바느질 같은 걸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르곤 타입의 엑셀 페달. 이 오르곤 타입의 엑셀 페달이라고 하면은
이 엑셀 간극이 이제 이 안쪽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이 끼거나 이제 뭐 물통 같은 게 껴가지고 악셀을 밟고 싶어도 못 밟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엑셀 페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고 앞좌석 열선. 자 이제 여기 표시해놨던 거 다 지워도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차를 팔아도 욕을 먹지 않는다라는 옵션 같은 거 이제 제가 K3 때 한번 얘기를 했었을 텐데요. 똑같이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직물 시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딴 차를 팔았어 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조가죽 시트가 가장 기본적인 옵션인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우리 럭셔리가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도 차량가가 2,20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직물 시트는 쓰지 않고 인조가죽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앞좌석 히티드 시트. 제가 우리 부모님 아반떼 계약 진행에 아반떼 차량을 이제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앞좌석에 열선이 없는 상태에서 선물을 해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겨울에 많이 고생하셨다 라고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열선 시트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저는 참고로 전 이걸 더 좋아해요. 땡기고 땡겨서 이렇게 막 쫙쫙쫙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게. 전동으로 하면은 제가 너무 느려가지고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앞좌석 시트벨트 높이 조절 장치. 요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장치인 거고, 폴딩 타입 무선 도어 리모컨 키. 자 이거 쓰면은 제가 이거 했다가 실장님 앞으로는 계약하실 때 웬만하면은 버튼 시동은 넣어서 계약을 해주세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튼 시동을 웬만하면 꼭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 시동을 넣으려고 하면 여기 옆에 있는 옵션으로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에 하이패스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54만원 추가해서 꼭 계약하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요감 먹는 트림에 포함을 할 거예요. 54만원짜리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속도 감량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 필요 없고, 파킹 브레이크 뭐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동 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요거 기본이죠. 이거 없으면은 이것도 욕먹어요. 그 다음에 매뉴얼 에어컨.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 에어컨 방식이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자 밤에 이제 막 스텔스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등 하나도 안 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컴팩트 오디오. 아까 그 그림 봤잖아요. 오디오만 있는 거. 그 화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쓰시려고 하면 무조건 요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넣어서 후방 카메라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넣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오디오 리모컨 있고. 자 우리 부모님 아반떼 AD 아반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완전 깡통을 선물을 해드려가지고 블루투스 핸즈프리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핸즈프리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지금 웬만한 거 다 들어갔어요. 저거 후방 카메라 들어갔죠. 버튼 시동 들어갔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인조가죽 시트 들어갔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아쉬워서 뭘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핸들 열선인데, 핸들 열선은 여기에 넣어버리면은 한당 이제 우리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핸들 열선은 집어넣지 않고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감 먹는 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요감 먹는 트림으로 만든다고 하면, 자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인텔리전트에서 럭셔리에다가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넣고 버튼 시동을 넣어서 전 좀 이따가 그 요감 먹는 트림으로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일단은 지금 나와있는 이 가격표들 쭉 읽어보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감 먹는 트림 김실장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풀옵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금방 쭉쭉쭉 나갈 거예요. 두 번째 트림이죠. 프레스티지.
가장 히트하대요.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파는 것도 요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라이브 와이즈나 이제 그 스마트 센스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첨단 안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인식하고 지가 알아서 멈춘다. 고객님이 이제 핸드폰으로 막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가끔 카톡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깜빡 해가지고 방심한 사이에 앞차를 박으려고 하는 걸 보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인 겁니다. 좋은 기능이에요. 그 대신 이제 사람을 인식하려고 하면 아까 읽었듯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 요거를 사람도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방 충돌 경보도 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브레이크도 밟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핸들이 알아서 꺾는다. 차로 이탈 경고, 일단 먼저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로 핸들이 툭 쳐서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는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운전자 주의 경보라고 해서 운전을 너무 오래 했을 경우에 경고를 주는 장치, 뭐 이제 안전 기능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 줘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딱 좋은 기능들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17인치 타이어를 쓰고 알로이 휠로 넣어서 좀 이뻐 보이는 거, 17인치 정도부터가 좀 돈 좀 썼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고 해서 우리 그 브레이크 등과 그 다음에 이제 후진등 같은 게 이제 LED로 진행이 된다. 멋있어요. 멋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보면은 가죽 스티어링 휠, 아까 기존에 설명했었던 럭셔리 차량 있잖아요. 그 럭셔리 차량에는 그 플라스틱 핸들이 들어간다 라는 내용인 거죠. 결론은 럭셔리 차량엔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가죽이 감싸진다. 운전석에 파워 시트 왔다 갔다 이제 그 누르면 알아서 전동으로 잉잉 하고 조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버튼 시동,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네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없으면은 저는 절대 차를 끌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떤 기능인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 켜지면 이제 계속 밟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신호가 이제 파란색이 되면 다시 이제 악셀을 밟아서 진행을 하는데, 자,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브레이크를 밟고 띄워주면 지가 알아서 계속 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의 피로도가 조금 덜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전 이 기능 한번 써보고 나서부터는 이 기능이 없으면 진짜 발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무조건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프레스티지의 등급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보다는 확실히 기아가 옵션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느낌이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스마트 트렁크 K3 때 알려드렸죠? 삐삐삐삐삐삐 하고 툭 하고 열리는 거, 끝까지 잉 하고 열리는 건 전동식 트렁크인데, K5는 참고로 이 전동식 트렁크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툭 하고 열리는 방식밖에 없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히티드 스티어링 휠. 자, 요게 핸들 열선이라는 얘긴데, 간단하게 핸들 열선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히티드 열선이라고 그래, 히티드 스티어링 휠이라고 그래 라고 하는데, 이 단어 쓰는 것도 현대와 기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현대는 열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아는 무조건 히티드라고 씁니다. 우리 아까 그 있잖아요, 럭셔리에 시트 보면은 히티드 시트, 앞좌석 히티드 시트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기아와 현대는 쓰는 단어 자체도 조금씩 다르다. 우리 나중에 정비 보면 알겠지만, 정비는 하실 일이 없겠지만 이 정비 그 부품 이름도 현대랑 기아가 좀 다르게 씁니다. 똑같은 부품인데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하이패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핸들 열선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후방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정도로 쓰면 좋지 않나. 그리고 제일 계약도 많이 하는 트림인 게 이제 그 우리가 김 실장 추천 트림이라고 해서 프레스티지에다가 저는 요거 앞좌석 통풍,
이 앞좌석 통풍을 39만원만 넣으면 될 수 있다는 이게 엄청 큰 장점이거든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꼭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이제 유보, 이제 그 블루링크 이런 것들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을 잘 안 써요. 핸드폰으로 거치해 두고,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이제 훨씬 더 신뢰성이 더 저 개인적으로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안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런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넣고 후방 카메라를 넣어서 앞좌석 통풍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될 수 있는 것까지 되니까 내비게이션은 따로 안 넣고, 그 다음에 스타일업이라고 해서 이 스타일업이 어떤 옵션인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스타일업이 어떤 거냐, 올라가보자, 내려가보자. 자, 스타일업이라고 하면, 자, 18인치 휠, 더 큰 휠로 쓰죠. 그 대신 이쁘긴 하지만 연비가 낮아지면서 기름값이 좀 더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에다가 근데 다크 스퍼터링 휠 이거 좀 아까 좀 이뻤거든요. 이거 넣을만 할 것 같고, LED 헤드램프, 그렇죠. 이 LED 헤드램프 정도는 들어가 줘야 이제 이제 이 차가 완성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업 옵션을 안 넣으셔도 되고, 그래도 기왕 타는 건 좀 멋지게 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 스타일업 이 옵션을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취, 취향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니까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나중에 견적 낼 때 이걸 넣는 거와 안 넣는 거에 대한 차이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와이즈라고 해서 읽은 김에 한번 쭉 그대로 읽어볼게요. 드라이브와이즈라고 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돼가지고 앞차가 가면 알아서 가고, 앞차가 멈추면 알아서 멈추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보행자까지 사람까지 인식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게 드라이브와이즈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3만 킬로 이상, 4만 킬로, 5만 킬로 주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다 모바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별로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주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어차피 안전적인 기본 사양들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드라이브와이즈까지는 이제 좀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주행거리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컴포트 같은 게 나올 건데, 이제 컴포트는 동승석의 파워시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석에도 이제 버튼으로 잉잉잉잉 눌러가지고 앞뒤 간격, 그 다음에 요거 젖히고 올리고 이런 것들 버튼으로 조정 가능하다. 근데 뭐 별로 추천 안 하고, 전동식 허리 지지대 요건 좀 추천해요. 이게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전동식 허리 지지대는 제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보니까 딱 다 지금 동승석 해가지고 우리가 조수석에 사람이 많이 앉을 때, 여자친구가 많이 앉거나 혹은 이제 뭐 배우자님이 앉을 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후석 연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저 이거는 참 계륵 같은 옵션인데, 이게 후진할 때 우리가 이제 주차선 같은 게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제 주차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때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보지 않고도 이제 쉽게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향해가지고 주차선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제가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가끔씩 까먹으면 안 쓸 때도 있는데, 뭐 아무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쉬운, 그래서 컴포트 같은 느낌인가?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가변형 무드 조명, 요게 이제 그 앰비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벤츠 제가 한번 타봤을 때 요런 기능이 있었는데, 요런 기능이 이제 지금 컴포트에 들어가니까 있네요. 이게 딱 기본적으로 요게 좀 동승석 관련된 거 하면서 이제 뭔가 좀 편의 관련된 옵션이 들어갔을 때 컴포트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풀옵션 하실 분들한테 쓰이면 아마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면 정방 충돌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요게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면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아마 럭셔리 차종에서 할 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딨냐 럭셔리. 그러네요. 럭셔리 차종에서 전방 충돌,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우리 그 프레스티지에서 좀 아쉬웠던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추가를 하면 들어가는 옵션이었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럭셔리로 굳이 가야 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럴 거면 프레스티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생각인데, 일단 한번 읽어봐 드렸습니다. 자, 계속 쭉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를 한번 쭉 따져보면, 자, 프레스티지에 앞좌석 통풍 넣고, 스타일업까지는 모르겠고, 스타일업을 넣거나 뭐 내비게이션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것도 제가 견적을 낼 때 좀 이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프레스티지 등급에다가 통풍 시트 넣는 옵션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택.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풀옵션을 향해 한번 쭉 가볼게요. 일단은 노블레스 하이빔 보조라고 해가지고, 하이빔 보조라고 하면은 이게 하이빔을 이제 딱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오토로 하이빔을 킬 때는 켜고 끌 때는 끈다. 보통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라이트가 안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주행하게 되는데, 그럴 땐 좀 이제 하이빔을 켜주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가 알아서 오토로 인식을 해서 하이빔을 킵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이제 차가 오거나, 혹은 이제 우리 옆에 다른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하이빔을 지가 알아서 꺼요. 그런 것들이 지가 알아서 인식하는 그런 하이빔 보조 기능이 요 기능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18인치 휠과 다크 스티어링 휠이, 스퍼터링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요 그 위에 있었던 스타일업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룸미러, 이게 이제 그 알아서 뒷차가 깜빡 이제 그 쌍라이트를 키면은 지가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쭉 어두워져서 이제 운전할 때 필요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들. 나머지들은 뭐 이제 여기서부터 브라운 원톤 시트로 브라운 시트를 색깔을 넣으려 그러면 무조건 노블레스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좌석 통풍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뒷좌석에 시트 열선이 들어간다. 우리가 가족들이 이제 많이 차를 탄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요 노블레스를 들어가서 뒷좌석에 열선까지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독립 제어, 플로터 에어컨,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공기청정 모드까지. 요 공기청정 모드 제가 써봤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서, 이게 이제 뭔가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으니까 뭐 일단 요런 기능까지 있다. 여기까지 이제 노블레스까지 들어온다 싶으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안전을 위해서 뭐 요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한두 명 정도 타는 거다 하면 이제 굳이 노블레스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인텔리전트까지 한번 보고 요 가솔린 2.0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인텔리전트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후측방 추돌 경보. 자, 요게 이제 후진할 때 얘가 이제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갈 때 삐삐삐 경고 올려주고, 후방 교차 충돌 경보, 후방 교차 추돌 경보. 이게 저거 후진할 때 이제 사람이 오거나 차가 올 때 경고 올려주는 거. 뭐 이제 후방이랑 측방이랑 같이 다 올려준다는 얘기인 거고,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가 삐삐삐삐삐 전방에도 삐삐삐삐삐 올려주는 거예요. 뭐 전방 카메라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어서 앞차와의 우리가 벽과의 간격을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뭐 동승석에서도 이제 이렇게 문이 딱 끼면 지가 알아서 잉 하고 내려가는 그런 기능이 있다. 파워 윈도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글라스가 있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여기서부터 이제 칼라가 들어가는 거, 이제 그 계기판이 칼라다. 그 다음에 가변형 무드 조명 같이 들어가고, 스테인리스 도어 스커프 뭐 이런 거 들어가고, 퀼팅 가죽 시트, 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퀼팅이라고 하는데, 요런 퀼팅 요런 게 들어간다. 카탈로그에 봤잖아요. 동승성 워크인 디바이스, 우리가 여자친구가 이제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시트를 이렇게 뒤로 걸어서 접해주는 거. 그 대신 이게 좀 간격이 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야 되는 거, 그런 거 있고, 운전자세 메모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이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네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완전
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요 정도까지 써주면 참 좋지 않나 싶긴 한데 제가 볼 때는 K5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자, 그래서 자 이제 기아 K5 2.0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옵션으로 써주면 참 좋다 라는 거를 이제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욕 안 먹는 옵션 이렇게 할게요. 제일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를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보면 자 럭셔리에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들어가고 스마트 디스플레이 요드를 써서 후방 카메라를 쓰고, 그 다음에 앞좌석 통풍까지는 여기선 필요 없고, 자 요정도까지 들어가면 되지 않나 라고 해서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럭셔리에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자 차량 가격표를 정확하게 선정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기아 자동차 구매 정보, 온라인 견적, 간편 견적 서비스 들어가서 K3나 저번에 했잖아요. K5 가솔린 럭셔리 등급에 다음 누르고, 자 화이트 색깔 들어가면 8만원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이트 색깔로 한번 기본적으로 넣고, 자 브라운 색깔 따로 선택 안돼요. 왜냐? 럭셔리니까. 우리 아까 가능했던 게 노블레스부터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무조건 블랙 원톤의 시트만 쓸 수 있고, 스노우 화이트 펄을 할 때만 8만원이 추가가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넣는 옵션 두 가지 넣는다 그랬잖아요.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넣고, 그 다음에 버튼 시동 이렇게 넣어서 두 가지 옵션 집어넣은 게 2339만원 차량에 이 차량을 제가 요감 먹는 트림으로 선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김실장님, 저 옵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요감 먹는 트림으로 한번 견적을 내주세요 라고 하면 요걸로 제가 견적을 딱 내드릴 겁니다. 2339만원짜리 차량, 요 차량으로 좀 이따 이제 장기렌트 견적을 한번 내봐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었죠, 김 실장의 추천 트림. 이 정도면 김 실장도 계약을 할 거다, 자기 차량으로 이렇게 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 실장 추천 트림으로 하면은 아까 다시 우리 가격표를 들어가서 프레스티지 정도로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 자 프레스티지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앞좌석 통풍 무조건 넣을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통풍만 넣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왜냐, 내비게이션은 저기 따로 핸드폰이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후방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고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통해서 후방 카메라를 쓸 거고, 스타일이나 내비게이션 넣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통풍만 넣어서 진행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넣는 것과 스타일 업을 넣었을 때 가격의 차이를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김 실장이 추천하는 트림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죠. 프레스티지 다음 화이트 색깔 먼저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블랙밖에 안되죠. 여기에다가 통풍 시트 하나 추가해서 차량 가격 2,545만원짜리.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욕망 맞는 트림으로 2,339만원짜리 선택했고, 2339, 그 다음에 2339 한 200만원 올라갔죠. 200만원 정도 올라가면 충분히 김 실장이 계약을 할 때도 이 정도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자 이것도 박제, 김 실장이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이거 추천한다 했는데 그거 있었죠.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아까 얼마였죠? 93만원. 그 다음에 스타일러블러도 93만원. 자, 그러면 좀 이따가 그 장기 렌트 견적 만들 때 레비 또는 스타일업은 93만원 추가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가 제가 이걸 추가했을 때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다음에 풀옵션. 뭐 풀옵션 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인텔리전트가 가장 좋은 옵션이었고, 화이트, 여기서 이제 브라운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브라운도 한번 넣어보고, 자, 우리 브라운 색깔 되는 거는 노블레스도 됐었으니까 노블레스 등급까지도 말씀해 주셔도 돼요. 드라이브 아이즈 넣고 내비게이션 넣고 선루프까지 다 넣어서 풀옵션 때려버리자고요. 이렇게 하니까 3223만원. 딱 그랜저 맨 처음 초기 등급의 내비게이션 넣는 것까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딱 그랜저의 머리, 그랜저의 꼴이냐 K5의 머리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박제를 딱 해서, 요거는 2번이지, 3번 K5 2.0 가솔린 풀옵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트림을 정해놨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장기 렌트 견적을 낼 건데 한번 쉬고 들어갈게요.